늦가을의 부산 하늘엔 찬바람이 스며 있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도로 위에서 길게 늘어지고 차창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가 잦아들 무렵이었어요. 택시기사 박철수는 손님을 마지막으로 내려주고 피곤한 어깨를 굽힌 채 조용히 귀가길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만이 공기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하루의 피로가 묻어 있었고 운전대 위 손끝엔 작은 진동이 남아 있었죠. 이제 진짜 하루가 끝났네. 그는 혼잣말을 하며 천천히 방향 지시등을 켰습니다. 도로 반대편에서 검은 SUV 한 대가 불안하게 흔들리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백미러 너머 그 차를 흘끗 바라보다가 잠시 시야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귓가를 찢는 금속 파열음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SUV가 중앙분리대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번쩍이는 불꽃이 솟구치며 하늘을 향해 붉은 불길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폭풍처럼 순식간에 도로를 뒤덮었습니다. 박철수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며 차량을 세웠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폭발음과 함께 흰 연기가 거세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운전대를 움켜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도망치는 차들, 소리치는 사람들, 그리고 불길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신음소리. 그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였고 살아있는 누군가의 절규였습니다. 박철수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주변의 행인 몇 명이 다급히 외쳤습니다. 아저씨, 가까이 가지 마요. 곧 폭발해요.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은 이미 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고 눈은 불길 너머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도로 위는 혼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했고 어떤 이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적 소리와 비명이 뒤섞인 소란 속에서 박철수의 귀엔 오직 한 가지 소리만 들렸습니다. 불길 안에서 울리는 희미한 신음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바람이 그를 스쳤습니다. 도심의 냉기와 불길의 열기가 뒤엉켜 숨이 막히는 공기 속에서도 그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코끝을 찌르는 연기를 손등으로 막으며 한 발 또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뒤로 물러섰지만 그는 오히려 불빛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의 남자는 더 이상 평범한 택시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불길이 도로 위를 휘감으며 타올랐습니다. 빛과 연기 그리고 인간의 결심이 한 장면 안에서 뒤섞였죠. 박철수는 뜨거운 공기를 가르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길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안에 있군요. 그는 낮게 중얼거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량의 창문 너머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의 발이 다시 앞으로 내디뎌졌습니다. 비와 불 그리고 어둠 속에서 작은 인간의 용기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위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폭발로 인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짙은 연기 속에서 불길은 거세게 일어나며 공기를 잡아먹듯 타올랐습니다. 박철수는 얼굴을 가린 채 불길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금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수없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들려오는 신음소리가 그의 발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한 생명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보다 살려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 컸습니다. 그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몇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불길은 점점 세지고 엔진룸에서 틱틱거리는 금소금이 들렸습니다. 지금 안 가면 늦는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도로 반대편 공사장에서 일하던 사다리차 기사 이준호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사다리차 운전석에서 라면을 먹던 중이었지만 폭발음이 들리자 즉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번쩍이며 도로 한가운데서 붉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곧바로 차 문을 열었습니다. 주변 동료가 소리쳤습니다. 준호 씨, 위험해요. 가지 마요.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시동 버튼을 눌렀고 사다리차의 엔진이 거칠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로로 진입하는 동안 경찰차 한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불길이 너무 커서 가까이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박철수는 도로 한가운데 서 있었고 경찰관이 메가폰을 들고 외쳤습니다. 뒤로 물러나세요. 폭발 위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한 손에는 젖은 수건, 다른 손에는 작은 철봉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차량 문을 강제로 열려 했지만 뜨거운 금속이 손바닥을 태웠습니다. 뜨거운 공기에 숨이 막혀 기침이 터졌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연기로 그을렸지만 시선은 오직 운전석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준호의 사다리차가 굉음을 내며 도착했습니다. 사다리차는 차량 바로 옆에 멈춰섰고 이준호가 소화기를 들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작업용 장갑을 낀 손으로 노즐을 잡고 불길을 향해 분말을 뿜었습니다. 짙은 흰 연기와 불꽃이 뒤엉키며 일순간 시야가 가려졌습니다. 박철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껏 창문을 내리치며 깨진 틈으로 팔을 밀어 넣었습니다. 차 안에는 의식을 잃은 운전자가 머리를 떨군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안전벨트를 찾으려 했지만 손끝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준호는 불길을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막을게요. 그의 목소리는 소음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눈빛으로 통했습니다. 서로의 존재가 말보다 빠르게 신뢰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불길은 더욱 사납게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움직임은 오히려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들의 손끝에는 두려움이 아닌 절박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끝내 안전벨트를 끊어냈습니다. 그는 운전자의 어깨를 붙잡고 힘껏 몸을 끌어냈습니다. 이준호는 사다리차의 위치를 조정해 불길이 번지는 방향을 막았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외쳤습니다. 이쪽으로. 빨리 나와요. 그때 차량 뒤쪽에서 두 번째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강한 충격파가 두 사람을 밀어냈고 그들의 몸이 동시에 도로 위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박철수는 몸을 덮고 있던 불길을 손으로 털어내며 고통스러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준호는 재빨리 몸을 일으켜 그를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그을음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폭발음이 잦아든 뒤에도 도로에는 붉은 불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접근하며 소화기를 뿌렸고 구급차의 사이렌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직 구조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길 속에는 아직도 한 생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로 전체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불길은 차량을 완전히 감싸며 거대한 화염 덩어리로 변했습니다. 연기는 짙게 깔려 코끝이 타들어갔고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멀리 물러났고 경찰은 접근을 막기 위해 차량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박철수와 이준호만은 그 경계선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사다리차 옆에서 두 번째 소화기를 꺼냈습니다. 손등에 묻은 그을음이 짙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길의 오른쪽을 향해 달리며 분말을 뿌렸습니다. 불꽃이 잠시 꺼지는 듯 했지만 금세 다시 타오르며 불길은 매섭게 되살아났습니다. 그의 귀에는 금속이 녹아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철수는 반대편으로 돌며 차량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나 문은 이미 뒤틀려 열릴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근처에 떨어진 철제 파이프를 주워 힘껏 창문을 내리쳤습니다. 유리가 깨지며 불길과 함께 뜨거운 공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불길의 열기가 얼굴을 덮쳤지만 그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진 창문 사이로 팔을 밀어 넣었습니다. 안쪽에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김도현이 안전벨트에 매인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허공을 더듬어 벨트의 걸쇠를 찾았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고무타는 냄새와 함께 뜨거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안전벨트를 끊어냈습니다. 이준호는 엔진 쪽에 소화분말을 뿌리며 박철수에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당겨요. 곧 폭발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연기와 소음에 묻혀 희미하게 들렸지만 박철수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는 차문을 붙잡고 있는 팔에 힘을 주어 김도연을 끌어냈습니다. 운전자의 몸이 절반쯤 밖으로 나오는 순간 불길이 다시 폭발했습니다. 강한 충격파가 두 사람을 밀쳐냈습니다. 박철수는 몸으로 김도연을 감싸며 땅에 굴렀습니다. 이준호는 사다리차 옆으로 넘어지며 팔을 부딪혔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는 무너진 도로 파편을 밟으며 불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주위 시민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철수는 김도연을 끌어안은 채 숨을 고르며 의식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숨 쉬고 있네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준호는 그 말에 안도의 숨을 내쉬며 다시 소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불길의 남은 부분에 마지막 분말을 쏟아부었습니다. 한순간 도로 위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바람이 불어 연기가 흩어지자 타버린 차량의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불길은 잦아들었지만 뜨거운 열기가 여전히 도로 위를 맴돌았습니다. 박철수는 김도연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며 구급대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그의 손등은 붉게 부풀어 있었고 셔츠는 타다 남은 채로 얼룩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두려움보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멀리서 구급차의 사이렌이 들려왔습니다. 이준호는 무릎을 짚으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검은 연기 사이로 빗방울이 몇 개 떨어졌고 그 위로 소방차 불빛이 번졌습니다. 두 남자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차량 뒤편에서 또 다른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터지는 불길 속에서 남은 연료통이 터지며 붉은 불꽃이 하늘로 솟았습니다. 박철수는 김도연을 다시 안고 도로 가장자리로 몸을 던졌습니다. 도시의 새벽 공기 속에서 인간의 생명과 용기가 맞붙은 사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짙은 연기가 도로 위를 덮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활활 타오르던 불길은 이제 군데군데 남은 불씨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사방은 소화분말과 물기, 타버린 냄새로 가득 차 있었죠. 그 속에서 박철수는 무릎을 꿇은 채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엔 검은 재와 땀방울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운전자의 호흡은 희미했지만 분명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그 사실에 안도의 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아있어요. 조금만 버텨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에 온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고 차가운 바람이 불길의 잔여 열기를 식혔습니다. 이준호는 사다리차 옆에서 물탱크 밸브를 닫으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한쪽 팔의 화상은 이미 깊게 번졌지만 그는 신음 한마디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현장을 살피고 있었고 마지막 위험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있었죠. 박철수는 운전자의 팔을 붙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남은 힘을 짜내듯 운전자를 도로 가장자리로 끌어냈습니다. 발밑은 젖은 기름과 물로 미끄러웠고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조금만 더 곧 구급대가 올 거예요. 그의 말은 운전자에게보다 자신에게 향한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잠시 후 구급차가 불빛을 번쩍이며 멈춰 섰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박철수는 힘겹게 손을 들어 이쪽이라며 신호했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재빨리 운전자의 상태를 살피고 들것에 눕혔습니다. 호흡 약하지만 맥박 있습니다. 바로 이송합니다. 운전자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그 순간 박철수의 다리가 풀리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타버린 냄새 대신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불길은 사라지고 오직 비와 물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이준호가 천천히 다가와 그의 옆에 섰습니다. 그의 팔은 붕대 대신 헝겊으로 감겨 있었고 얼굴엔 피로가 짙게 묻어났습니다. 그들은 잠시 말없이 구급차가 떠나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경광등 불빛이 도로를 스쳐 지나며 그들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두 사람의 눈빛은 짧지만 깊게 마주쳤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박철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준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그거면 됐죠. 짧은 대화 뒤 두 사람은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어둡고 젖어 있었지만 그 속에서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어딘가 멀리서 새벽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다가와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며 두 사람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도로 위에 남은 불빛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부산의 도로 위에는 더 이상 불길이 없었습니다. 대신 타오르는 두 사람의 용기만이 묵묵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짙은 연기가 도로 위를 덮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활활 타오르던 불길은 이제 군데군데 남은 불씨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사방은 소화분말과 물기, 타버린 냄새로 가득 차 있었죠. 그 속에서 박철수는 무릎을 꿇은 채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엔 검은 재와 땀방울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운전자의 호흡은 희미했지만 분명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그 사실에 안도의 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아있어요. 조금만 버텨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에 온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고 차가운 바람이 불길의 잔여 열기를 식혔습니다. 이준호는 사다리차 옆에서 물탱크 밸브를 닫으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한쪽 팔의 화상은 이미 깊게 번졌지만 그는 신음 한마디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현장을 살피고 있었고 마지막 위험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있었죠. 박철수는 운전자의 팔을 붙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남은 힘을 짜내듯 운전자를 도로 가장자리로 끌어냈습니다. 발밑은 젖은 기름과 물로 미끄러웠고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조금만 더 곧 구급대가 올 거예요. 그의 말은 운전자에게보다 자신에게 향한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잠시 후 구급차가 불빛을 번쩍이며 멈춰 섰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박철수는 힘겹게 손을 들어 이쪽이라며 신호했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재빨리 운전자의 상태를 살피고 들것에 눕혔습니다.
호흡 약하지만 맥박 있습니다. 바로 이송합니다. 운전자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그 순간 박철수의 다리가 풀리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타버린 냄새 대신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불길은 사라지고 오직 비와 물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이준호가 천천히 다가와 그의 옆에 섰습니다. 그의 팔은 붕대 대신 헝겊으로 감겨 있었고 얼굴엔 피로가 짙게 묻어났습니다. 그들은 잠시 말없이 구급차가 떠나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경광등 불빛이 도로를 스쳐 지나며 그들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두 사람의 눈빛은 짧지만 깊게 마주쳤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박철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준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그거면 됐죠. 짧은 대화 뒤 두 사람은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어둡고 젖어 있었지만 그 속에서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어딘가 멀리서 새벽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다가와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며 두 사람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도로 위에 남은 불빛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부산의 도로 위에는 더 이상 불길이 없었습니다. 대신 타오르는 두 사람의 용기만이 묵묵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의 붉은 불빛이 도로를 비추며 점점 멀어졌습니다. 도시는 마치 방금까지의 혼란을 삼키듯 고요해졌습니다. 박철수의 팔에는 임시로 감은 천 조각이 젖어 있었고 화상 자국이 붉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호흡만이 어두운 공기 속에서 가볍게 섞였습니다. 잠시 뒤 빗소리 너머로 멀리서 박수를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고 현장을 지켜보던 시민 몇 명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목숨을 구하셨어요. 박철수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아직도 그 불길 속에 있는 사람처럼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연기는 거의 사라졌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별빛이 보였습니다. 그는 낮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박철수는 그 말에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다가와 두 사람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사람이 살았습니다. 대단한 용기십니다. 경찰의 말에도 두 사람은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영웅이 아니라 그저 눈앞의 생명을 살리고 싶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주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는 여전히 타버린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소화 분말이 눈처럼 쌓였고 빗물이 그 위를 흘러내렸습니다. 박철수는 자신의 택시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라디오가 아직 켜져 있었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손으로 운전대를 감쌌습니다. 이준호는 사다리차 옆에 서서 자신의 장비를 정리했습니다. 녹아내린 헬멧 가장자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여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온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이겨낸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남은 차량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고 도로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천천히 걸어와 짧게 인사했습니다. 말보다 긴 침묵 속에서 그들의 눈빛이 다시 교차했습니다. 그 눈빛엔 피로보다 살려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는 점점 잦아들고 바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불길의 자리에 남은 것은 타버린 흔적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그 순간 도시는 조용히 숨을 고르듯 멈춰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켜진 삶의 무게가 공기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마음 속엔 다시는 잊지 못할 밤이 조용히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부산 시내의 한 병원 7층 병동 복도에는 햇빛이 길게 들어와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바다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고 도시의 소음이 멀리서 낮게 들려왔습니다. 그 고요한 공간 한가운데 나란히 놓인 두 병상이 있었습니다. 박철수와 이준호는 같은 방에서 조용히 회복 중이었습니다. 박철수는 팔에 두른 붕대를 살짝 움직이며 창가 쪽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봄 기운이 비치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안도와 피로,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평온이 섞여 있었습니다. 침대 옆 라디오에서는 뉴스 진행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부산 도심 화재 사고에서 두 시민의 용기 있는 행동이 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시민들은 이들을 부산의 두 영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준호는 고개를 돌려 라디오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짧은 미소가 번졌지만 곧 이내 조용히 꺼졌습니다. 그는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병원 관계자들은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가족들이 조심스레 들어와 두 사람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철수의 아내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고 눈가를 훔쳤습니다. 당신 정말 다행이에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손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창밖의 하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준호의 아들은 손에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빠, 뉴스에 나왔어요. 다들 영웅이라고 해요. 그 말에 이준호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아빠는 그냥 사람을 도왔을 뿐이야. 아들은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뒤 병실 복도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붕대를 감은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운전자였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아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괜찮아요. 그날은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준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병실 안은 묵직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밖에서는 기자들이 여전히 복도 끝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멀리서 몇 번 들렸지만 병실 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는 말보다 더 큰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그들을 용기의 대가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남은 것은 화상 자국도 명예도 아닌 살아있다는 실감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부드러운 바람이 흘러들어왔습니다. 햇살이 병상 위를 스치며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들의 미소는 짧았지만 깊었습니다. 세 사람의 하루는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시민 영웅이라는 이름은 그들에게 영광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시작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세상은 두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SNS에는 사고 현장을 담은 영상이 끝없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불길 속의 두 남자라는 제목은 하루 만에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영상 속 불길을 헤치며 달려드는 두 사람의 모습에 사람들은 진짜 영웅이다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뉴스와 커뮤니티마다 두 사람의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조용히 회복 중이었습니다. 부산시청 대강당. 그날
그들을 위한 작은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무대 위에는 부산시장과 관계자들, 그리고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버스기사와 경찰, 시민 몇 명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박철수와 이준호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조용했지만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장은 표창장을 읽으며 단호하고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용기와 희생은 이 도시의 자부심입니다. 그 말에 두 사람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겸손했고 손끝은 여전히 불길의 열기를 기억하듯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수가 끝나자 시장이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한 노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객석 전체가 다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박철수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그날의 불길, 연기, 그리고 운전자의 숨소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무서움은 없으셨나요?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짧게 웃기만 했습니다. 박철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누군가 도와야 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기자들은 그 한마디에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진심 어린 대답은 어떤 화려한 수식보다 깊게 남았습니다. 며칠 뒤 방송사에서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습니다. 화려한 음악도 과장된 내레이션도 없이 그저 두 사람의 평범한 일상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 박철수는 다시 택시 운전대를 잡고 조용히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의 택시는 새벽 첫 손님을 태우러 골목을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차창 너머로 스치는 불빛들이 그날의 불길처럼 반짝였습니다. 이준호는 사다리차 옆에서 헬멧을 고쳤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엔 더 이상 불길의 잔상이 아닌 새벽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다리차 옆에 손을 얹으며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시는 다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출근하고 버스는 정류장을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불빛은 아무도 모르게 여전히 그 도로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출근길 라디오에서 그들의 이름을 들었고 누군가는 휴대폰 속 짧은 영상에서 용기의 순간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그들을 이름 대신 한마디로 불렀습니다. 시민영웅. 그 이름에는 두 사람의 겸손함, 그리고 한 생명을 살린 인간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도 그 이름은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도시의 새벽 불빛처럼 오늘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도로 위로 새벽 햇살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고 파도 소리는 멀리서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날의 사고 현장이 있던 자리는 이제 새로 포장되어 깨끗했습니다. 그 한쪽에는 작은 표지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표지석에는 간결하지만 깊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용기는 평범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햇살이 문장 위를 스치며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도로를 지나던 시민 몇 명이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 여인은 조용히 손을 모았고 한 남성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경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철수의 택시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표지석 앞을 지났습니다. 잠시 핸들에서 손을 떼고 가볍게 클렉슨을 2번 눌렀습니다. 차 안의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잠시 표지석을 바라보다 다시 도로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택시는 천천히 교차로를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피로 대신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반대편 도로에서는 이준호의 사다리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출근길에 익숙한 노래를 흥얼거리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의 눈에 표지석이 들어왔고 그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비친 햇살이 그의 헬멧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 한 사무실의 불이 일찍 켜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고차 운전자 도연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단정한 표정으로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안전운전 시민 캠페인 부산 지부라는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자.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생명을 지키는 운전문화 캠페인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책임감과 새로운 시작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는 고개를 들어 창밖의 도로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사람은 용기를 가지고 있다. 그 용기가 세상을 움직인다. 그리고 그 모두가 서로의 영웅이 된다. 도시는 그렇게 또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찬란한 사람들의 용기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부산의 아침이 완전히 깨어납니다. 도로 위로 차량이 오가고 바다 위로 붉은 태양이 떠오릅니다.